안녕하세요. 저는 컨스텍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은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이제 작년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정도 동안 하스켈로 백엔드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 주제가 하스켈이라서 좀 무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가지고 졸음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조금 되지만, 아무튼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하스켈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나 뭐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네, 한 네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자바로 이제 뭐 서버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코틀린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네, 대부분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컨스텍츠라고 하는 서비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뭐 안부나 그런 것들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의 소식은 잘 모르겠고, 뭐 다른 정보성 컨텐츠들 많이 있지만 뭐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뭐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도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안부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보고자 시작한 회사입니다. 하스켈을 그러면 왜 사용을 했었냐? 일단 저는 주로 이제 클로저 한 7, 8년 정도는 전부터는 이제 클로저라는 언어를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업무적으로 클로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뭐 자바로 만든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래도 이제 클로저로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냐면, 특히나 이제 클로저는 그 다이나믹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뭔가 타입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잘 다루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타입 시스템이 계속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 물론 클로저에도 뭐 스펙이나 여러 가지 대안적인 그 타입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뭐 그런 그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들이 있고, 회사를 만든 길에 하스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 이참에 쓰지 않으면 못 쓰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일단 하스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스켈 그러면 어떻게 개발자 모시려고 하는지 주변에서 이제 궁금해 하셨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리프트.io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를 주최를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뭔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내부에 이제 어떤 온보딩 프로그램만 잘 돼 있으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도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는 작은 회사지만 서버 개발자 저 빼고 2명 더 이제 하스켈 개발자가 있는 3명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그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은 성능 좋은 맥북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뭐 에디터 같은 것들을 이제 뭘 쓸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클로저를 할 땐 이맥스라는 에디터를 쓰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맥스를 써야지라고 했지만, 워낙 이제 VS 코드 에디터가 하스켈에서 플러그인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괜찮게 나와 있기 때문에, VS 코드로 1년 동안 계속 적응을 잘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은 불만 없이 마우스 잘 안 쓰더라도 이렇게 단축키 잘 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I는 그 GitHub 액션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무료로 제공하는 거에 조금 시간 모자라서 좀 돈 더 보태서 쓰고 있고, 배포는 이제 AWS가 아니고 GCP에다 배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배포, 쿠버네티스에다가 도커를 올려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AWS나 GCP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는 그럼 이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코드 및 그런 것들 조금씩 캡처해 왔는데, 여기서 하스켈을 막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냥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어떻게 했냐면, 하스켈 언어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타입 시스템이나 그런 언어적 기능들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보고, 그리고 원래 이제 서버 개발자이기 때문에, 백엔드 서버 개발자이기 때문에 익숙했던 아키텍처들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거 두 개를 잘 섞어서 새로운 다른 개발자가 오더라도 익숙한 언어는 좀 불편할지라도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나 그런 것들을 좀 대중적인 형태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도메인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할 때 뭐가 도메인이고 모델이 도메인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는 좀 명확하게 도메인에 들어갈 코드를 엔티티나 에그리거트가 변경되는 부분, 그러니까 에그리거트에서 조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 에그리거트를 뮤테이션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을 도메인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DDD라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벤트 스토밍이나 그런 거 할 때 커맨드가 와서 변경하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커맨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엔티티를 바꾸는 애들에 대한 정의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도메인 코드에서는 뭔가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애들만 도메인으로 취급하고, 조회하는 애들은 그냥 다른 데로 다 밀어 넣습니다. 코드가 이제 조금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먼저 기존의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하스켈의 레코드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레코드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유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위에 이제 가끔가다 자바 비슷한 코드를 조금씩 넣었는데요. 매칭해서 볼 수 있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바를 오랜만에 써서 그냥 막 검증 없이 막 쓰다 보니까 문법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대충 알아볼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코드 타입이라는 걸로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고, 실제 대부분 이제 도메인에 들어가는 어떤 타입들은 어떤 규칙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타입을 쓰지 않고 이메일 타입을 만들어 쓴다든지, 여기 풀네임 타입을 만들어 쓴다든지 하는 그런 타입들을 다 어떤 조건에 맞게 만들 수 있게 만들었고, 특이한 점 하나라고 하면 텍스트 N30이라는 타입은 30글자 내를 30자 이내만 들어갈 수 있는 타임 레벨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 타입은 30자가 넘어가지 않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을 정의했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이제 타입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른 모든 언어에 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스켈의 기능이에요. 타입 클래스라고. 그래서 실제 구현은 없고 그냥 저기 save와 find by id라고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애만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answer라고 하는 예제 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객체 지향에서 보면 뭔가 그 위에 있는 어떤 퀘스천이라고 하는 엔티티에서 그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answ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퀘스천 안에 있는 어떤 상태값을 바꾸는 것처럼 동작하는 것을 이제 하스켈 형태로 표현한 거고, 당연히 하스켈은 어떤 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퀘스천을 인자로 받아서 바뀐 결과를 다시 새로운 형태로 리턴해주는 타입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서비스 영역인데요. 전통적인 3단계의 그러니까 서비스가 어떤 그 인프라 코드를 의존하는 형태에서는 이제 서비스라는 것을 도메인에 넣지 않았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 아까 잠깐 앞에서도 봤듯이 find by id나 그런 리포지토리 관련된 것들은 다 인터페이스로 표현하기 때문에 요즘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도메인 영역에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예제 코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다른 코드들보다 이제 서비스 코드 아래서는 그 아까 앞에서 정의한 타입 클래스로 정의한 find by id나 save나 그런 리포지토리 함수들이 불리게 되고, 실제 여기서는 구현체가 없이 그냥 인터페이스 형태로만 불리게 되고, 그럼 실제 구현체는 어떻게 되냐? 저기 앞에 이제 m이라고 하는 타입 변수가 보일 거예요. 타입 그 함수 시그니처 m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타입 변수인데, 그러니까 클래스 그 제너릭 같이 클래스라고 하면 t라고 많이 변수로 쓰는 제너릭 같은 부분인데, 저게 이제 나중에 그 타입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 실제 타입이 와야지 그 타입의 형태에 맞는 구현체가 그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뒤에 다시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서비스 코드에서는 어떤 이 트랜잭션 단위로 이런 DB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보통 도메인에 있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도메인에 있는 어떤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들은 이제 도메인 외적인 코드라고 해서 그냥 다 겉에다 덮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DB 관련된 코드나 뭐 외부에 저희 뭐 문자 발송할 때 쓰는 사스나 뭐 여러 가지들 등등 그 그래프QL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는데, 뭐 그래프QL 리졸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바깥의 영역에 있는 도메인을 의존하고 있고 도메인이 역으로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드들이 어떻게 아까 M이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 되게 코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서비스, 아까 M이 비어있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코드인데,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하면, 나중에 이 서비스 코드를 부르는 쪽이 있고, 그 부르는 쪽에서 계속 M을 전달하게 될 거거든요. M이 구체화되도록, 타입 추론에 의해서 구체화되도록 맞춰져 갈 텐데, 그때 이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상위에서 저희는 앱이라고 하는 어떤 타입을 정의해 놓고, 그 앱이라는 타입이 실제 M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져 있고, 그리고 그 앱에 대한 그 왼쪽 상단에 보면 인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유저 리포를 앱에 대한 것을 구현을 해놓고, 뭐 세이브는 피지어 유저의 뭐 세이브해서 포스트그레스QL에 그런 실제 구현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좀 다른 뭐 스칼라도 그렇고 뭐 다른 자바 계열의 그런 다른 애들이랑 좀 방식이 다른 점들은
자바나 그런 스프링에서 쓰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이제 런타임의 어떤 그 리포지토리나 그런 것들이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얘는 런타임의 그런 그 구현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컴파일 타임에 결정된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약간 곁다리인데 저희는 이제 도메인에서 발생된 어떤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은 카프카 이벤트, 카프카에다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뀐 것, 그러니까 에그리게이트가 변화된 것들에 대한 이벤트는 다 카프카로 발행하고 필요한 곳에서 이제 카프카를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이제 뭐 특히 지금 뭐 알림을 쏜다든지 그 푸시 노티를 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은 이제 카프카 이벤트를 구독해서 직접 하고 있고 뭐 서비스에다가 막 뭐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붙이는 형태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벤트를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타입 그 약간 뭐 좀 하스켈의 좀 좋은 점 중 하나, 좋은 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능을 쓴 것들은 도메인 이벤트라고 하는 뭐 상위 좀 그 상위에 어떤 타입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하위에 다른 각각의 이벤트들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타입 패밀리라고 하는 어떤 하스켈의 기능을 사용했다라는 걸 잠깐 언급하기 위해서 그 장표를 만들었고 이런 타입 패밀리는 타입과 어떤 타입을 매핑 시켜주는 기능이고 여러 가지 언어들에서 현대 언어들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iOS 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에도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이라고 해서 타입 패밀리랑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스위프트 하면서도 그런 거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알고 있던 개념이라서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타입 패밀리의 개념을 알고 있어서. 다음은 이제 DB인데 DB는 그냥 저희는 포스트그레스QL을 쓰고 있고 뭐 특별한 건 없어서 그냥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포스트그레스QL의 타입드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고 있는데 얘는 좋은 점은 그 에디팅 컴파일 타임에 어떤 스키마를 DB 스키마를 보고 오타나 잘못된 거 그러니까 쿼리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에러가 난 상황인데 에디팅 할 때 컴파일 에러가 나는 상황인데 뭐 잘못 쓰거나 필드명을 잘못 쓰거나 그러면 그 에디터에서 바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컴파일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뭐 소소하지만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도메인 외적인 부분 조회에 관련된 것들은 다 뷰라는 별도의 패키지를 빼서 그쪽으로 다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조회하는 것들은 다 뷰 쪽에 놨고 그리고 뷰는 도메인의 의존성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별도로 아예 분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저라는 타입이 있을 때도 도메인 타입의 유저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뷰에서 필요한 뭐 다른 형태로 내려줄 수 있으니까요. 꼭 엔티티 형태로 항상 응답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좀 형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저라는 새로운 타입을 만들었고 그 타입은 어떤 제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타입을 써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다 기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타입을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아쉽게도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좀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금 다 최선으로 만들 수는 없고 뭔가 미뤄야 될 건 미루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뷰와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에서 각기 다른 컴포넌트에서 같은 DB를 쓰고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좀 뷰 DB는 뷰 DB로 따로 두고 엔티티는 엔티티 DB로 따로 두고 하는 DB를 분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GraphQL 그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게 좀 이 구조랑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GraphQL에서도 뮤테이션과 쿼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뮤테이션은 저희 도메인 서버로 그 요청을 하면 되고, 쿼리 서버들은 뷰 쪽 컴포넌트로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GraphQL과도 좀 잘 맞는 아키텍처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테스트 코드는 역시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닛 테스트, 요건 이제 모델에 대한 유닛 테스트,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는 유닛 테스트이고, H스펙이라고 하는 이제 하스켈의 패키지를 쓰고 있고, 하스켈에서는 퀵체크라고 하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테스팅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유명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점이 많아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다른 데서 하는 방식대로 그냥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코드는 조금 더 복잡한데, 왜냐하면 아까 find by id나 그런 여러 가지 의존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살짝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이제 m이라고 하는 타입 변수가 컴파일 시점에 결정된다고 했고, 그게 이제 어떤 다른 구현체를 가질 수 있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구현체가, 여기서도 이제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 서비스에선 테스트 앱이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했지만 여기서는 테스트 앱이라는 타입을 따로 정의하고, 테스트 앱에 대한 구현체 다 이제 픽스처로 되어 있는 스톱이나 목 같은 형태의 이제 그 구현체를 테스트할 때 넣어서 이제 테스트 할 때는 뭔가 다른 구현체가 동작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테스트도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통합 테스트는 이제 많이 작성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통합 테스트도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실제 서버를 띄워서, 저기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API 서버를 뮤테이션 서버랑 쿼리 서버라고 하는 GraphQL 서버 두 대를 다 띄워서 테스트 DB도 생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자동으로 create 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거기다 마이그레이션 쭉 돌린 다음에 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제 API를 찔러 보면서 그 통합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이제 DB 지워주는 형태로 통합 테스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통합 테스트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배포는 특별히 설명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itHub 액션에 저희는 그러니까 브랜치에 이제 푸시를 할 때 바로 GitHub 액션 CI 돌아서 도커로 하스켈 바이너리를 도커로 빌드를 해서 쿠버네티스 GCP에 있는 쿠버네티스로 이제 배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스켈이라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스켈을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뭔가요? 라고 이제 좀 먼저 아쉬웠던 점부터 얘기를 써봤는데요. 먼저 일단 빌드 속도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생에서부터 빌드를 한다고 한다면 좀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젝트를 다 생으로 지우고 아무 캐시도 없는 상태에서 빌드하면 거의 10분 조금 넘게 걸리는 형태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일단 요것들은 항상 다 빈 상태에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존성 같은 것들은 다 미리 빌드되어 있고 GitHub 액션에도 당연히 의존성에 대한 캐시를 쓸 수 있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10분 정도를 매번 빌드하면서 하지는 않고 있고, 로컬에는 당연히 이제 캐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빌드되고, 그리고 패키지를 좀 더 쪼개가지고
컴파일이 필요 없는 패키지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그런 파일들은 좀 빌드 안 하도록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좀 더 체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자바나 그런 데서 이제 리팩터링 기능, 에디터 인텔리제에서 리팩터링 기능을 좀 잘 활용해서 쓰고 했었는데 아직 하스켈에는 VS 코드에서 리팩토링 기능을 잘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클로저 쓸 때도 조금 아쉬운 점이었었는데 이게 다이나믹 타입 언어에서는 뭔가 내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스켈은 타입이 좀 강한 언어다 보니까 좀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는 아까 이제 유저 타입을 선언할 때 레코드라는 걸 썼는데 레코드 필드는 다 함수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코드 필드를 id라고 한다면 id라는 함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덴티티 함수랑 쫑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좀 요건 이제 지금은 컨벤션을 붙여서 아까도 보셨듯이 유저 아이디 유저의 이런 식으로 컨벤션 앞에 프리픽스를 붙이는 컨벤션을 두는 형태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스켈을 쓰면서 이제 좋은 점은 1년 정도 썼지만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이게 개발하는 리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오래전에 개발을 할 때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할 때는 내가 코딩을 한 다음에 API를 찔러가지고 이게 잘 되는지 내가 한 대로 잘 되는지 보고 안 되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코드를 고치고 다시 API 찔러보고 잘 되나? 뭐가 안 되네 또 그러면 또 다시 코드를 고치고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테스트 코드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테스트 작성해 놓고 내가 작업하고 테스트 돌려보고 다시 안 되네 그러면 또 코드 와서 테스트 돌려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이 되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스켈을 이제 좀 처음 써보다 보면 이게 컴파일 되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처음에 알게 돼요. 그래서 왜 계속 컴파일 에러가 나지? 이거가 타입이 안 맞았네? 그럼 계속 맞추다 보면 결국 컴파일이 되고 그러면 대부분 OK로 돌아가는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게 많이 달라진 점이고 그게 주는 장점은 이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API 불러보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장, 코드 왔다가 API 부르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테스트도 옛날에 터미널에다가 오토 같은 거를 걸어놔서 파일이 변화되면 테스트가 막 돌아가게도 해봤었지만, 그것마저도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에디터에서만 거의 컴파일이라는 게 컴파일 돌려본다는 말이 아니고 에디터에서 빨간 줄 가면 이제 컴파일 에러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좀 개발 리듬이 빨라졌다? 그거는 집중력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지 않고 좀 코드에 집중해서 좀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크게 바뀐 점인 것 같고요. 또 타입이 타입이 강력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강력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리팩터링을 할 수 있다. 대규모 리팩터링도 저희 프로젝트에서 한 두세 번 했는데 크게 무리 없이 잘 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배움이 많았다. 당연히 모르는 언어들을 이제 개념들을 새로 습득하면서 언어에서 이런 개념들로 이렇게 쓰면 잘 내가 풀려고 했던 문제들이 좀 풀리는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적 한계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이제 하스켈을 하면서 좀 더 한계가 좀 더 넓어졌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졌다.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될 구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운 것이 되게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은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저의
하스켈을 1년간 쓰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좀 갑자기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작년에 리프트.io 2021을 주최를 하기도 했었지만, 올해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12월 3일에 토요일인데, 이 장소에서 장소를 잡아놨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물론 이렇게 이제 그린랩스처럼 막 되게 잘 준비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오붓하게라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플랫폼에 이제 질문 올려온 것들을 한번 되게 11개나 올라와가지고요. 하나씩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이,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과거에 배운 지식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언어만 바뀔 뿐이지, 큰 틀에서 아키텍처나, 뭐, DDD에 대한 개념,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장점은, 아직은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점에 대해서 그냥 좋다, 더 좋다. 그러니까 자바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 기억이 까마득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와 이 세계에서는 좀 너무 먼 세계인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간결하고 좀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뭔가 말로 아까 잠깐 그 남현유 CTO님께서도 말한 것처럼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말로 설득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또, 컨스텍츠 입사는, 저희가 아직 작은 회사고, 뭐, 아직은 막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시고 있지는 않은데, 당연히 이제 저희도 큰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하스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계획 중이라서, 뭐, constextcom이라는 저희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프로필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보내주시면,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또 다음 질문은 태그리스 파이널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태그리스 파이널이라고 부르는 패턴이 맞고, 네, 이게 바로 태그리스 파이널 패턴이 맞습니다. 네, 전문적인 질문이 올라왔군요. 하스켈에서는 대부분 그냥 태그리스 파이널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어떤 구현체와 서술의 분리를 위해서 태그리스 파이널을 쓰고 있고, 뭐 함수형에서는 뭐 프리모나드로 이걸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복잡하게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태그리스 파이널이 제일 간결하기 때문에 태그리스 파이널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파일 분리 기준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자바에서 클래스를 분리하는 단위랑 비슷한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거를 약간 모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스를 지금도 아마도 그 자바에서도 어떤 컨트롤러 쪽이나 그런 쪽 보면 그게 어떤 상태를 담고 있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모듈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거의 비슷하게 분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DI 대신에 뭐 태그레스 파이널로 이제 어떤 구현과 그 실제 서술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들, 뭐 타입 시스템, 타입 레벨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좀 타입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런타임에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혹시 그 제가 질문 답변 보시다가 시간이 넘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보딩 프로그램이 2주짜리가 있고 저기 이제 저희 직원분도 계신데 2주 동안 제가 잘 자바를 안다는 가정에서 이제 자바 스프링 안다는 가정에서 2주 동안 체계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주 동안은 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뭐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쓰고 그 배포환경을 결정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버네티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디든 옮겨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하스켈 잘 돼 있고 지금 그래프켈도 오페우스 그래프켈이라는 라이브러리 쓰고 있고 대부분 필요한 거, 뭐 심지어는 대부분 필요한 것들은 다 잘 되어 있는 형태이고 요즘에 뭔가 그런 예를 들면 애플에 푸시 메시지 보내는데 그 라이브러리 써야지 하면 그거 있긴 있는데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애플에도 요즘엔 다 레스트 형태로 다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이 필요한 환경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확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크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아직 요거를 답변 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그러니까 저희 내부 컴포넌트는 딱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인증 서버와 그냥 세 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아까 뮤테이션 서버와 인증 서버와 커리 서버로 분리되어 있고 뮤테이션 서버는 인증 서버를 의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관계에서 이제 어떤 통신이 있다면 있는데 정확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뭔가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좀 적용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보니요. 커뮤니티가 작고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저도 개발을 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옆에 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볼 사람이 없고 어디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주변에 그런 도움받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어려움이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다 그걸 이겨내고 이제 물어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최익이 그렇게 소개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에릭 노먼드라고 하는 클로저 쪽에서 커뮤니티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로킹 심플리시티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함수형 코딩이라고 번역 제목이 되어 있지만 뭐 저는 원 제목이 좀 더 그 책의 본질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 어떤 코드를 짤 때 이제 코드 돌아가긴 짤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좀 잘 짜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코드를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게 잘 짜볼까? 고객의 고민들을 하나씩 이제 쉬운 예제와 함께 풀어나가는 아키텍처적인 것까지 해서 쭉 풀어나가는 책이고
저도 되게 재밌게 받고 번역하면서 책을 정말 잘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뭔가 제가 번역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추천드립니다. 네,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